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새벽 2시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36살입니다. 씨에 대해서 방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조범동 씨는 괌에서 14일 새벽에 입국을 하던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틀 동안 집중 조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시한이니까 청구를 했는데 이 혐의 적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이 조국 씨 가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인은 지금 사무소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어제 이 정경심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 교수의 동생 정모 씨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그 누나와 함께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권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범동 씨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압송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범동 씨는 이미 유명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 출국을 해가지고 국내의 관련 회사 대표와 오랫동안 전화를 하는 게 이게 또 녹음되고 그 녹취록이 또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 아주 그 긴급한 또는 다급한 상황이 아주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숨기려고 하는데 그 숨기려고 하는 대상이 조국 씨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조국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범동 씨가 최 대표란 사람한테 뭐 서류를 이렇게 해달라, 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잘못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조국 씨가 낙마하고 만다. 그 다음에 뭐 이해충돌의 사실이 밝혀진다든지 뭐 정부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이해충돌 문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조국 일가가 조성한 사모펀드가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2차 전지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2차 산업이라는 2차 전지라는 것을 알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들통나면은 다 죽는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검찰이 사채 시장에서 바꾼 10억 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조국의 이 오촌 조카가 이 최 씨로부터 이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 대표 최태식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특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러면 현금화한 뒤에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느냐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모펀드 이런 수사는 검찰이 항상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게 합법적인 지불 방식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음모가 있느냐. 이 10억 3천만 원의 행방이 이번 사건의 굉장히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범동 씨가 해외에 있으면서 이 웰스 CNT 최 대표와 대화하는 내용 중에는 이 웰스 CNT가 투자받은 자금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웰스 CNT는 2017년 8월 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코링크 PE가 조 장관 부인과 친인 등의 자금을 받아 조성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로부터 13억 8천만 원 그리고 코링크 PE 자체 자금 10억 원 등 총 23억 8천만 원을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투자받았어요. 그 중에서 13억 원은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면은 익성이라는 제2차 전지 회사의 자회사인 IFM에 들어갔습니다. 이 IFM은 배터리 신소재 연구, 음극재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전지 개발이 지원이 이 정부의 중점 정책이다 하는 것과 이 투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했느냐, 이게 이제 중점인데, 이 녹취록 조범동 최 대표 사이의 녹취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 그게 제일 클린하다. 면서 이 2차 전지 관련 회사에 들어간 돈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범동 씨는 최 대표를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리는 전후좌우의 맥락을 보면은 조국이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일 때 가족의 투자금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신사업에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말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조범동 씨는 웰스 CNT가 IFM, 이 배터리 연구하는 이 회사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은 제2조 2항에 이해 충돌 방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이런 의무를 진다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아니 되며 재죽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죽중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돈벌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캥기는지 이 조범동이라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한다. 거기 알려진 빼도 박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 흐름을 감추자는 이 자신의 요청에
이 최 대표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약을 먹고 죽든 제가 안고 가겠다. 야,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또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최 대표가 조 씨에게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웰스 CNT에 들어온 돈 7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며 차용증을 만들어 놓자고 제안을 해요. 최 대표가 조 씨에게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7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 차용증을 만들어 놓자, 있는 그대로 밝히자라고 하니까 조범동 씨는 또 펄쩍 뜁니다. 코링크가 익성에 투자를 했었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익성도 제2차 전지 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록에는 문제의 돈이 익성을 거쳐 아파트 시행사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익성의 이모 부사장은 조범동 씨와 코링크 비어의 각종 사업 밑그림을 함께 그렸던 조력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태 후 해외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를 회유하는 조범동 씨가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된 이분이 최 대표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옵니다. 예, 근데 최 대표가 웰스 CNT 관련 자금 흐름을 실제와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조 씨에게 자금 흐름을 실제보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달라, 조작해달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웰스 CNT 입장에서 소명하면 편하겠지만 그것은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가 연결되고 WFM까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같이 죽는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금 흐름을 감추려고 했고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떨어지느냐 마느냐인데 지난 주말에 관련자 두 사람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증거인멸 이런 게 있었는데 기각 사유는 범행을 자백을 했다. 그리고 조범동 씨라는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아래 사람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각이 이 큰 사건에서 기각은 아주 이례적인데 그 기각은 판사가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서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게 무슨 법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김진태 검사 출신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트윗을 SNS 글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각영장에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적시된 조범동 씨가 더구나 해외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장 청구된 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혹시 떨어지지 않는 사태가 나면은 이건 또 엄청 더 큰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문재인 조국 권력형 비리 또는 문조 게이트성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황 대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듣기 위해서다.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듣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권력층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권의 운명과도 관계되는 1972년에서 74년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모델을 따라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조국 씨는 자기의 처지, 자기 부인, 처남, 그리고 조카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인상을 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방해입니다. 수사방해. 수사방해. 닉슨이 하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시해서가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방해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